광주광역시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계속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쵸? 언제쯤부터 반전이 되겠다는 기미가 아직은 데이터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마도 한 정도까지는 조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오늘도 빅데이터 부동산 버스를 타고 전국을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광역시를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2022년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하락세가 시작이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월간 데이터 기준은 여전히 지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KB부동산 주간 데이터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의 동구 쪽이 정말 많이 빠졌네요. 5%, 5%. 요 정도 빠졌고, 나머지 지역들이 뭐 한 3% 중반대 매매 전세가 빠졌고, 요거를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로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다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크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모든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걸로 주간 데이터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광주광역시는 지금 마이너스 22.9%, 즉 한 20% 정도 매매가가 실제 사용가치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한 20% 가까운 거품이 전세 대비해서 있다. 그리고 순위도 전국에서 11등이죠. 그래서 살짝 중하위권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어때요? 5.7로 여전히 높죠.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평균이 4.6입니다. 평균이 4.6이고 2010년대 초반이 3.8입니다. 그럼 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4.6하고 3.8까지 떨어지려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5.7이고 현재 값이. 그 다음에 역사적인 평균값이 4.6. 그 다음에 2010년대, 2013년에 초반이 한 3.8 정도. 자, 그러면 요렇게 보니까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한 19%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를 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세 대비해서나 소득 대비해서나 20% 가까운 거품이 있구나. 근데 혹시라도 많이 떨어져서 2000한 13년, 한 14년의 저점 수준인 3.8까지 PIR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30%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3.3이죠. 그래서 한 3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한 18, 19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를 봐도 여전히, 정말 최악이죠.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그나마 이제 2015년까지도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갈수록 좀 안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난 20년 중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에 지금 아파트를 대출 끌어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 이거를 보니까 여전히 좀 거품이 좀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세가로 봐도 높을 때는 80% 넘게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67.8%까지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 수급을 봐도 요 파란색이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여전히 지금 거의 줄어들고 있질 않죠. 꽉 차 있고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고,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거의 바닥입니다. 살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전세 시장도 전세 수급이 보시면 광주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 그래서 지금 광주의 전세 시장도 상당히 좀 약세고, 근데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한 게 보시면 입주 물량이 작아요. 광주가 작년에 많았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전세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이 좋지 못하다. 근데 입주 물량이 24년, 25년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또 요걸 봐도 조금 뭔가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자, 그렇다면 26년에 대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자,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또 미분양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인데, 자, 인구 세대수는 느는데 인구수는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한 2018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 광주가 어딨나 보겠습니다. 광주가 여기 한 9등 정도 되네요. 인구수
누적 증감률은 마이너스 한 2.4%. 예,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지만 세대수는 여전히 많이 늘고 있고, 예,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쭉 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보니까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라는 회사랑 기아, 오토랜드 여기가 굉장히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또 한 5천 명 합해서 이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광주광역시는 올해 지금 입주 물량이 작은데도 여전히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전세가율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소득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나 소득 대비해서 여전히 한 17, 18에서 한 30% 가까이 거품이 지금 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계속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쵸? 언제쯤부터 반전이 되겠다는 기미가 아직은 데이터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마도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조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이게 또 데이터가 계속 매주 매월 바뀌니까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고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는 체크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안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리치고 앱에 또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고, 또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 하시는 우리 중개사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제 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다 또 사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상담이나 중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에 관심 있으신 우리 중개사 분들은 또 항상 댓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대한민국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우리 특히 광주광역시에 계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좋은 댓글까지 써주시면 너무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